그 서적의 제목이 뭐냐면은 공산주의 7대 비밀. 공산주의 7대 비밀입니다. 7대 비밀이고, 개정판인데, 초판은 구하지를 못하고 개정판을 구해서 는 이제 발행본이 아니고 서로 공부하는 정도의 책 물량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예, 그걸 봤더니만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개정판은 19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책이 그 전에 벌써 나온 거예요. 그 전에 70년도에. 예. 그러니까 83년도인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75년도쯤에 벌써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 75년도쯤에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서 83년도에 개정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저자는 명지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호세이 대학교 이렇게 두 개 대학에 관계가 되시는 분 같으신데 함자는 윤원구 저자이십니다. 자, 이분의 책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다수가 전부 다 한문이 빡빽해요. 한문이 빡빽해서 이게 한문이 없는 자리도 있지만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잠시 읽다 보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만들어 놓은 책이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자에 대한 어떤 양력이라든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해박하신 분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책들을 제가 처음 접하는 거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 책을 만들 때 개정된 날짜는 개정판을 내면서라고 이 저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83년 8월에 이 책이 나온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8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나온 게 6년 전이면은 1983년도에 6년 전이면은 1977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네요. 1977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시던 시대입니다. 나와떨어졌습니다. 나오고 83년도에 약 6년이 지나서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저자가 1947년 이래 공산주의 이론 연구에 전념해 오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들이다. 그 이분은 1947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 해방 이후입니다. 저자가 1947년 이래 공산주의 이론 연구에 전념해 오는 과정에서 알아낸 거. 이때 굉장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쪽에 물들어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짱구님 어서 오세요. 짱구님 어서 오십시오. 짱구님 어서 오십시오. 부강병 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공산주의 7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막연하게 말고 있던 공산주의, 그들의 선동선전 전략이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선동선전 전략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진짜 많은 낱말적 분석에 있어 갖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고들로 해서 국가적 기강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이 사항을
벌써 1947년도에서부터 연구해 오셨던 윤옹구라는 박사님이 저술하신 공산주의의 7대 비밀이라는 이 책을 우연찮게 가지게 됐습니다. 오면서 가정에서 알아낸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원래 공산주의 연구의 초보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특히 그 이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깊이 연구하려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처음 발행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론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며, 더구나 이 책에 담겨 있는 사실들은 그 대부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어서 독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되도록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는 것이 시종 나의 생각이었다. 이 때문에 본격적 과학적 연구의 길잡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이 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의 체제가 여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처음 초판을 발행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면서 이 책은 사회에 넓은 이해와 반응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는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점차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책의 내용과 체제를 좀 더 조화 있게 꾸며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이 개정판은 언제? 83년도에 만들어진 개정판입니다. 83년도에. 자, 합니다. 자, 이 개정판에서는 1. 그 전에 본문 가운데에 있던 주된 내용을 책의 하단으로 옮겨서 모았고, 두 번째, 몇 군데 설명이 부족한 것을 보완했으며, 세 번째, 오자와 연대를 바로 잡는 데 되도록 힘썼다. 그러나 이 책은 내용과 체제의 모든 면에서 아직도 저자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부족과 잘못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일반 독자들, 그리고 지금 또 이 책을 교재 삼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의 따뜻한 충고와 가르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그동안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와주신 명지대학교입니다. 교회 제 성함을 왜 여기에 제가 빼지 않고 다 똑같이 기재를 했냐면요, 이런 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른 출판물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꼭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윤원구 저자님의 공산주의 7대 비밀, 저자는 윤원구입니다. 윤원구. 나중에 이분에 관련된 거는 그 밑에 알림창에다가 따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개정판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명지대학교의 유상근 총장, 출판부장의 김윤현 교수 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 개정판을 내는 데 있어서 시사전산, 회사 이름입니다. 시사전산의 신춘식 사장님, 신춘식 사장님, 이 기업인이신 것 같아요. 기업인 신춘식 사장님, 이 보여주신 마음 어린 협조와 굳은 일을 도맡아 한 김신흥군, 이때는 굉장히 젊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면 한 대학생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20대 중후반 정도 또는 30대 초반,
그럼 지금부터 세월이 흘렀으면은 이 김신흥이란 이런 이름이 거론되는 또 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학문을 해 오셨다면은 자, 이런 분들 이름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이다. 공산주의 사상 공세에 휘말려 버둥거리고 있는 이 나라의 앞날을 응시하면서 1989년 8월에 저자가 왜 개정판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머릿말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진리를 지정하고 통제한다. 이것이 이른바 공인이론이라는 것으로서 이 이외의 이론이나 주장은 분파하여 철저히 배격된다. 이 공인이론은 또 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이론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공산당 정치국의 이론책이며 그의 지시 감독 밑에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직접 주정하고 술 만드듯이 주정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맡아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조선과학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과학원이고 소련에서는 소련방 아카데미 즉 소련방 과학원인 바 이들 기관은 공산당에 의하여 지시되는 그때의 정책 방향과 혁명 전략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론을 조련한다. 조련. 공산당에 의하여 지시되는 그때의 정책 방향과 혁명 전략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리화 또는 또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위하여 이론을 조련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의 본질에 관한 중단 사실을 알게 된다. 무엇이냐 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과 혁명 전략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 도구 또는 혁명 무기라는 사실이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과 혁명 전략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 도구 또는 혁명 도구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그 결과 공산주의 공인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거짓말, 속임수, 함정, 위장 등에 의하여 극히 정교하게 엮어지고 있어서 공산주의의 참모습은 이 공인 이론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인 이론, 제가 요거는 따로 또 방송에서 공인 이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워드화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공산주의 참모습은 이 공인 이론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이론이란 것은 글자를 알아 읽었다고 해서 누구나 간단히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어서 글자를 안다고 해서 글자를 아는 걸로 읽어서는 절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공산주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커튼 뒤에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숨은 비밀들을 먼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공산주의를 알려면은 그들이 글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있어야 된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의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7가지 사실이라는 생각되는 바. 자, 이분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7대 비밀입니다. 예, 7가지. 이 열쇠를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자, 이분이 이제 딱 정립해 놓은 겁니다. 언제? 1977년도에 벌써 이분이 1947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산주의에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장막 뒤에 무서운 비밀을 연구하고 77년도에 초판을 발행하고 이분이 80 몇 년도죠? 82년도에 발행본 83년도에 개정판을 내신 거예요. 83년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82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가려진 7개의 열쇠가 뭔가? 첫 번째, 공산주의 이론과 주장은 저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즉 선전선동 이론과 실천 이론의 이중으로 구조되어 있다는 사실. 자, 선전선동 이론. 입으로 선전선동 이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이론의 2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저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가 알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뜻이 같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들의 주장 내용 또한 그 용어의 글자 뜻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쓰는 말은 민주주의인데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 무섭게 그 사실을 나중에 진단해 줍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어의 선전선동 이론과 실천 이론의 이중성이라는 이 부분에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가려져 있는 용어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리고 뜻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다. 그것부터 일단은 전마들의 쉽게 말하면 그들의 정신 상태가 우리하고는 정상인과는 너무 다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같아요. 네 번째, 저들은 사회주의란 말을 반론이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판단을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사실. 사회주의란 말을 반론이학적 그 뜻을 좀 더 따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판단을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사실. 다섯 번째, 현실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낮은 생산력 위에, 높은 생산력이 아니고 낮은 생산력 위에 세워진 형식적 사회주의로서 현행 소련의 변증법 이론에서 볼 때, 소련의 변증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 때 그것은 왜곡 사회주의 또는 불구 사회주의라는 사실. 높은 생산력이 아니라 낮은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사회주의 이론이 서가 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독재 권력, 즉 직접 폭력에 입각하는 무제한의 권력, 독재 권력에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독재 권력, 공산주의가 말하는 독재 권력,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 폭력에 입각하는 무제한의 권력, 레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공산당이 레닌은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공산당이 헌법보다 위에 상위에 있다는 사실, 헌법 위에 있다는 사실. 얘네들은 당이 헌법 위에, 권력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거.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법이 우리 위에 있죠. 법은 수미균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직접 폭력에 입각한 무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7번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설명 원리인,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 설명 원리인 노동 가치설이 머리로 쓰고 있다는 사실 등이 곧 그것이다. 노동 가치설을 머리로 쓰고 있다. 요 7가지인데 이 7가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저들의 선전 전략에 저희들이 맞대응할 수 있는 현명함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또 알게 되는 바,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의 과학적 논리적 지식의 체계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명적 오류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오류는 공산주의 이론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어서 이런 눈으로는, 상식적인 눈으로는 공산주의 참모습을 절대로 알아낼 수 없거니와 결국에 가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산당의 혁명 목적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상식적 입각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히려 공산주의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산당의 혁명 목적에 봉사하게 되는 꼬라지밖에 안 된다. 이 책이란, 여기서 이 책이란 공산주의 비밀, 공산주의 7가지 비밀을 7가지 비밀 가운데 일부는 명확하지는 못하나마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미 감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때 70년도에도 80년 초반에도 감지하고 있었다. 7가지의 비밀을 감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은 저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윤홍구라는 분께서 발견했다. 사실에 있어서 19세기 말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주의 수정을 시도한 후 근 100년 동안에 오토 바우엘, 베르디아프, 투간 바라노브스키, 앙드레 지드, 버트란트 러셀, 보엔스키, 존 간서, 슌페터, 존 스트레이치, 밀로, 반질라스, 주경문 등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지성인과 공산주의 전문가들이 각기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앞에 7대 비밀 중 결정적인 것을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알아낸 사람은 이지껏 없었다. 일찍이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현대의 시대 정신은 사상에 대한 경멸에 가득 차 있으며
현대인은 이미 사상적 자신을 전혀 자신하다 할 때 자신을 전혀 잃어버렸다. 예. 시대 정신은 사상에 대한 현대 시대의 정신은 사상에 대한 경멸에 가득 차 있고 현대인은 이미 사상적 자신, 자기 자신한다 할 때 자신을 전혀 잃어버렸다. 발명하고 발견에 있어서 이만큼 위대성을 보여준 우리의 세대가 사색을 폐기할 지경에까지 사색을 폐기할 지경에까지 정신적으로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수수께끼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시대가 막 현대화되어 가고 자유물결이 움직이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사색하는 힘이 너무 약해서 어쩌다가 이런 정신적으로 저하되어 있는지 대한 부분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그런 것이 수수께끼다. 뭐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풀어서 현대의 사상적 자신을 회복하는 한편 인류의 숙제, 세기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려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목적이자 또 저자의 사명인 것이다. 현대인의 사상적 자신을 회복하고 생각하는 사고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편 인류의 숙제와 또 한 세기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목적이자 윤홍구 저자의 사명인 것이다. 저자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이제까지 공산주의를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묻는 질문을 받아왔다. 지금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의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극히 간단하고 명백하다. 뉴턴 이전에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으나 그들 모두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것은 아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의 이 연구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와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싸우는 전 세계 민주 국민들의 수중에서 공산주의 오랜 비밀을 열어 제치는 열쇠의 구실을 다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이 저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와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싸우는 전 세계 민주 국민들의 수중에서 공산주의 오랜 비밀을 열어 제치는 열쇠의 구실을 다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독자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이 문제에 대한 본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의 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겉말에 3편의 글을 골라 부록으로 엮었다. 일독을 하기를 바란다. 이 겉말에 있는 부록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바란다. 끝으로 이 책에 보이는 귀중한 문헌의 구득 자료를 취득하다. 구득은 물론 나의 연구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이해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깊은 이해로서 협조해 주시는 유상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출판을 맡아주신 우리 대학 출판부장 김윤현 교수님과 새로 입수된 문헌의 조사를 도와준 오은진 양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83년 8월 현대사상연구소 명지대학교 윤홍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83년도에 현대사상연구소 명지대학교 윤원구. 근데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분이 호세이 대학교에도 자기 명함이 있습니다. 호세이 대학교, 일본 호세이 대학교 있습니다.